분명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데 마치 벽을 쳐다보고 말하는 것처럼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나르시시스트가 흔히 보이는 행동 패턴이 있는 것처럼 그들만의 대화 패턴도 있지요. 대화란 서로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마주 대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나르시시스트의 대화법과 말 습관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화 패턴 8가지에 대해 살펴보려 해요. 나르시시스트의 대화 패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벽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지적 수준과 상관없이 대화에 대한 기본 매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경청이나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마음과 다르게 상대의 말을 듣고 수용하는 데 서툰 경우도 꽤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럴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모님에게 양육된 우리들 중 누군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엔 나르시시스트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대화의 에티켓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나르시시스트는 유형이 여러 가지고 그 스펙트럼이 넓어서 획일화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제시할 대화 패턴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의 대화 패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는 대화를 독점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대화를 독점하는 경향이 강해요. 대화의 80% 이상을 그들이 독차지하죠.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고 또 주구장창 말해요. 자기 얘기를 주기만 하지 상대의 말을 받는 건 안 해요. 그렇게 자신의 관점에서만 끊임없이 말하다가 상대방이 말할 땐 가치 없다는 듯 딴짓을 하죠. 나르시시스트의 대화 패턴 두 번째는 대화를 빈번히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방해자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중단시켜요. 80% 이상 대화를 독점하면서도 더 말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방해해요. 하지만 그런 자신의 태도에 대해 후회하거나 돌이키지 않아요. 물론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말을 잘라 먹었네요. 라고 사과하는 법도 절대 없겠죠. 그들은 마치 자신이 언제라도 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고 대화 중에 끼어들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들의 세 번째 대화 패턴은 대화 주제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대화의 주제가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그 상황을 무시하며 대화의 흐름을 통제하려 들어요. 그들은 그게 뭐든 간에 그 대화가 자신에 관한 것일 때만 대화에 심취해요. 대화의 맥락이 그들 이외의 것으로 향할 경우 순식간에 시큰둥해하면서 마치 졸린 듯 잠잠해지죠. 심지어 대화 주제가 그들의 자녀에 관한 것일지라도요. 그러다가도 다시 그들의 관심사로 대화가 이어지면 어느 틈에 생생히 살아나서 대화를 주도하죠. 그들은 이렇듯 온몸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대화의 주제들을 암암리에 통제해요. 때로는 이게 뭐야? 우리가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경멸을 섞어서 직접적으로 주제를 제어하기도 하죠. 나르시시스트의 대화 패턴 네 번째는 전문가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의 전문가인 것처럼 굴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망설임 없이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 아이 참 그렇지 않아 라고 당차게 말하죠. 그런 그들의 모습이 상대를 짜증나게 하는 오만한 엉터리 만물박사처럼 보이기도 해요.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모든 걸 다 아는 전문가처럼 굴어야 안심이 되고 직성이 풀려요.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만물 박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을 나누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굴어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나대는 자신은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저 대화에 흡수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독점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은 욕구만 가득한 거죠. 5번째 나르시시스트의 대화 패턴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성과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를 드러내길 너무 좋아해요. 물론 나르시시스트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한 번은 내가 과에서 수석을 했잖아. 저 그림 저거 로마 교황청에 갔을 때 봤지? 내가 총 책임자였었거든.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의 역사를 늘어놓으며 자랑하길 좋아하죠. 그들에겐 마치 흑역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과 자신의 삶을 멋지게 보이기 위해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섞어서 포장을 해요. 사실 끊임없는 자기 자랑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메스꺼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은 전혀 모르죠. 나르시시스트의 대화 패턴 6번째는 우월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대화는 마주 대하여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마주 앉으면 정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어도 웬만한 사람들의 눈높이가 서로 엇비슷해지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대화의 장에서 마주 앉지 않고 상석에 앉으려 해요. 마치 자신이 윗사람인 양 또 지배적인 권위자처럼 구는 거죠. 이건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삶의 경험이나 지혜의 측면에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훨씬 낫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 뜻해요. 그들은 그렇게 상석에 앉아서 상대를 깔보며 말로 깎아내려요. 또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거나 모욕을 주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당혹스럽고 바보처럼 보이기 싫어서 입을 꾹 다물고 나르시시스트가 대화를 독점하도록 허용하죠. 7번째 대화 패턴은 자기 입속을 차리는 조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대가 부탁하지도 않은 조언이나 충고를 잘해요. 심지어 상대를 교묘히 비꼬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언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한 충고도 서슴지 않죠.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유용할까? 내 조언을 친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충고나 조언을 나열하기 일쑤죠. 나르시시스트의 대화 패턴 마지막 8번째는 경청이나 공감이 배제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상호주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나르시시스트는 경청이 왜 중요한지, 공감이 왜 필요한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과의 대화에선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이입도 일어날 수가 없죠. 그들에겐 타인의 경험 따윈 그저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러니 서로의 이야기가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형국이 되죠. 이미 언급한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서로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지 못해요. 아니,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들에게 대화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끌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통로일 뿐이죠. 그런 점에서 그들은 매우 조작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상대는 마치 벽을 보고 앉아있듯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 이제 벽을 보고 앉아서 그 벽에게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아우성치는 일을 좀 멈춰보자고요. 이제 벽을 보고 스펀지가 되어서 내 감정을 빨아들이고 공감해 달라고 매달리는 일을 그만두자고요.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